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의 허찬영입니다. 임상으로서 산업에 관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병원 기반 스타트업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국내 요일드 산업 전망과 시니어 마케팅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비중이 14%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4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7.0%에 달해 현재 대표 고령 국가인 일본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강의는 노인이 사회적 민폐라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 형성과 고용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년 대비 0.06 감소한 0.92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가 무너진 후 2년 연속 1명대 이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은 50대 가구주가 가장 많았고 60대 가구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50대와 60대의 순자산이 30대와 40대보다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60 세대가 새로운 시장 형성과 고용 창출의 역할을 하는 시니어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노인은 돈을 안 쓴다는 편견을 깨고 높은 소비력을 과시하며 새로운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력의 여유를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욕을 자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온라인 쇼핑에서 60대 이상의 매출 신장률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최초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로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이며 인구 기준을 3천만 명으로 낮추어도 캐나다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소득 규모의 경제입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사람은 물질적 구매보다 경험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의식주 기반의 상품 경제에서 경험의 가치를 두는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물려 인구 절벽과 소비 절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5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추계는 2020년 3,727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 2,7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구 절벽에 직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액티브 시니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준비 세대의 중심 계층이며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이전 노년층과 달리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5060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58년 개티생으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서 퇴직 후 활기찬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습니다. 고성장기 시대의 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화점에서의 적극적인 소비를 보이며 미디어 생산과 소비에서의 존재감을 보이는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 세대를 적극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학력이 높고 문화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도 성장기에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에 과감한 소비를 하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아깝지 않은 열정적인 세대,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이전 노년층과 달리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5060 세대를 의미합니다. 작년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의미하는 58세대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소비 세그먼트인 5060에 대한 김남도 교수의 견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60 세대는 그동안 마케터에게 많은 관심이 있던 세대는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 결혼 및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위해
구매에는 어려웠던 세대입니다. 이들은 근검 전략을 강조한 세대로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매하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완고한 이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소비 증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활발한 사용과 신제품이나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자녀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세대. 2020년에 제일 많이 주목해야 될 세대로 김남도 교수는 5060 세대를 뽑았습니다. 그동안 이 세대를 실버라든지 네오실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58은 영어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잠시 있었던 마케팅 용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라는 나이는 있지만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세대를 지칭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령대를 흔히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도는 58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57년생이나 59년생은 잘 모르나 58년은 개띠라는 것을 압니다. 인구 규모도 크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축 58년 개띠, 58은 보석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석처럼 한 가지 위치 아닌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보석 색깔을 보이는 보석이 바로 58입니다. 이리디센트라는 영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영롱한 청년의 푸른빛, 장년의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합쳐진 58로 지칭한 김남도 교수의 명쾌한 제안입니다. 이들이 어떤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8세대의 세계 주기적 특징으로 은퇴를 시작할 때에 일만 위에 달려오다가 제2의 인생을 출발하거나 혹은 일로 인해 하지 못하였던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집단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세대는 생각보다 유튜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흔히 생각하는 치킨집이 아닌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며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누리려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역 시절의 업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스타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시장에 관심에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타자화시키는 것입니다. 노인 전용을 이용하는 순간 본인이 노년임을 인정해야 하는 심리적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젊은 디자인, 더 편리한 기능의 욕구가 있으며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 나이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각 연령이라고 하며 본인의 취향을 실제 연령보다 30% 낮게 인지하려 합니다. 또한 58세대는 자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소비를 통하여 지식을 획득한 반면 지금은 자식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체험과 브랜드의 지식을 넓혀갑니다. 트렌드 변화에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여러 매체를 통한 소비 경험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배우는 세대는 58세대의 소비가 매우 젊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품 구찌를 들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였지만 58세대가 소비 대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젊어진 소비, 커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마케팅, 제품 개발, 선입견에 젖어서 단순한 필요 충족만으로 58세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제인 요올드, 영 올드는 1946년에서 1964년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현재 노년기에 들어서는 65세에서 79세의 젊어진 노년층을 뜻합니다. 요올디락스는 이들이 체력, 정신력,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노인으로 취급받기를 거부하는 젊은 노인층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며 2020년 주목해야 될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의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거부하는 젊은 노인층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며 요올드의 비중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노인층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제는 요올드 연령층을 65세에서 79세가 아닌 70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법적 은퇴 연령인 65세를 폐지한 후 노인층들의 직장 생활이 길어지면서 요올드 현상이 현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년층이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이 통계와 노년층들의 체력과 판단은 여전히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망을 통해 만 65세에서 75세 요올드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이전 노인들보다 건강하고 부유한 요올드 선택이 앞으로 소비재와 서비스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고령층과 확연히 다릅니다.
염색보다 화장으로 멋을 내고 자유여행을 즐기려 외국어 공부를 하는 이들 세대. 이들을 정의하는 욜드의 등장은 반도체 시장이 30배, 15조 달러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2030년 168조 원으로 팽창될 전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발식의 제로인 한국 경제에 욜드, 생산 소비의 활로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욜드 세대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45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가 넘습니다. 어림잡아 인구 7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100세를 넘긴 인구도 4,249명이나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매년 은퇴자 60만에서 80만 명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매년 제주도 인구에 맞먹는 67만 명에 맞먹는 은퇴자가 새로 생겨나는 셈입니다. 한국 욜드 시장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해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후인 204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 욜드 세대가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욜드 산업 역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욜디락스는 고령화 시장을 수동적으로 진단하는 실버 이코노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욜드 세대가 숨겨진 수요까지 발굴해 서비스, 제품 발굴로 연결시키고 욜드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숙련된 노동인구를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욜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경제가 펴낸 욜드 이코노미를 가지고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을 한 문단으로 이야기한다면 젊어진 노인층을 사로잡는 자가 미래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령화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부활시키는 새 패러다임으로 욜드와 골디락스를 합친 욜디락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골디락스를 합쳐 만들어진 욜디락스는 욜드 세대가 주도하는 이상적인 경제 부활을 뜻합니다. 욜드 세대의 노동 참여를 높여 이들의 생산력과 소비력을 동시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욜디락스 욜드 세대가 주도하는 이상적인 경제 부활을 뜻하며 우리말로는 청노경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 머리 글자를 따서 취미 활동을 통해 로망을 실현하는 멋진 삶을 추구합니다. 콘텐츠 생산자이며 봉사, 여행, 배움에서의 과거의 헌신에서 현재는 취미 발전 열정으로 변화하는 세대입니다. 본인의 몸 만들기에 도전하는 욜드입니다. 운동으로 근육과 매력, 인기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연스러운 몸과 매력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적극적인 소비 욕구를 반영합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욜드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욜드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수요를 캐치하라고 고령자 주변의 변화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자녀보다 더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시니어 상품보다는 70세형 킬러 상품으로의 소비자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검은색 세단보다는 컴팩트한 SUV의 소비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욜디락스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42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17세의 박막리 할머니는 커버 메이크업부터 요리, ASMR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7개월에 구독자 30만 명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마성의 매력, 71세 크리에이터, 할머니 유튜브 1세대, 국민 랜선 할머니, 막네스가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을 도맡은 손녀 김유라가 없었다면 박막리 할머니는 채널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치매 예방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와 단둘이 호주 여행을 떠난 손녀가 유튜브에 올린 여행 영상이 계기가 되어 할머니가 스타 유튜버가 되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두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손녀와 단둘이 파스타를 먹고 메이크업도 하고 여자 박막리의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순다 피차이구글 CEO를 직접 만난 몇 안되는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부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65세 할머니 패션 유튜버 밀라노나와 구독자 수 130만 명을 대표하는 대표적 욜드 밀라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호기심이 많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이올드 세대에 비해 더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조용한 은퇴 생활을 거부하고 일과 사회생활을 지키면서 열정, 발전, 재능 기부 등 이전 노인과는 확연히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65세 모델 김칠두도 대표적인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딸이 인터넷을 검색해 시니어 모델 수업을 받게 된 김칠두는 남모르게 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어릴 적 꿈이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출중한 외모와 신체 조건으로 2018년 2월 첫 런웨이에 서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예능 프로그램부터 광고, 패션쇼 무대까지 섭외가 쏟아지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한 골목에는 알록달록한 그래피티가 가득합니다. 그래피티를 그린 주인공은 그래피티 그랜드마, 즉 할머니들입니다. 리스본의 문화예술단체 라타 65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시니어 대상 그래피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처음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2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각자의 스프레이를 들고 리스본의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현재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집에서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뜨개질 바늘을 드는 대신 스프레이를 선택한 시니어의 생각은 어떨까요? 올해 2020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진행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기사진 공모전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당선된 94세 실버마술사 박우석 씨의 사진입니다. 노인의 연륜과 경험을 활용해 기업은 수익을 내고 노인 근로자는 일하는 보람과 함께 경제적 사회가치를 추구하려는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령층 근로자의 능력과 경험을 기업 경쟁력 상승의 기회로 삼은 사례를 찾아 꾸준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영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소매를 입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민소매 밖으로 마중을 나온 근육을 보니 가히 83세의 몸매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상한 수십 개의 트로피와 상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닥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령 보디빌더 83세 보디빌더 서영갑님입니다. 과연 이들을 노인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을까요? 보청기를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핸즈프리, 음악, 듣기, 운동량 측정 등의 헬스케어 기기로 현재 진화시켜 나가는 많은 회사들을 저희 병원 주변에서 보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주택. 전원주택은 사는 집이 아닌 놀고 즐기는 집이 되었습니다. 법정 나이는 노인이나 아직은 청춘, 미스터 트롯에 빠져있는 5060 세대. 대다수 스마트폰 기기를 매우 잘 다룹니다. 음악을 내려받고 올리고 전달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마음에 드는 노래를 찾으며 빠른 속도로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공연 뮤지컬을 소비하는 70대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고 있습니다. 통 큰 금액, 전원주택에 살고 주말주택 및 주말농장을 소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전원주택이 최근에는 취미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놀고 즐기는 집,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미천이 됩니다. 율드는 또한 신체적 근육을 키우려 노력합니다. 몸매 다이어트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관련 업무,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인적으로 외국어에 도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들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등 바야흐로 팻 패밀리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팻을 위한 욕조, 돌봄 로봇, 자동발 세척기, 미세먼지 제거, 에어샤워 기능 탑재 드라이, 하네스, 이러한 형태의 여러가지 펫테리어 또는 펫 가정 시장의 내구성 높은 바닥재 및 쇼파 등이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70대 초반의 환자분입니다. 얼마 전 성의학 전문 비뇨기과의원에서 음경 보형물 수술을 받았습니다. 50대 초반부터 복용해온 발기약이 1, 2년 전부터 효과가 떨어지더니 금년 들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다니던 비뇨기과 의원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의한 끝에 보형물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율드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뒤에 특히 미국 직장인들은 플로리다에 살면서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꿈을 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 뒤에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지금의 수고를 참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 해외 언론이 독일 은퇴자들의 노후를 함께하기 위한 좋은 자동차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선정됐을까요? 독일 은퇴자가 선호하는 10대의 자동차를 소개하면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연 1위는 SUV 미니밴 벤츠 B클래스입니다. 구매자 중 노인의 비율이 36%이고 평균 연령은 58.7세였습니다. 고령 친화 사업이 주축인 산업은 9대 산업, 즉 요양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용품, 금융주고, 여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중 고령 친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 변화를 보이는 산업은 아직까지는 금융산업입니다. 전체 시장의 48.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요양산업은 10%, 화장품 산업은 약 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중 요양산업의 전략 품목은 방문요양, 건강검진, 질병상담 및 관리 서비스 등으로 선정됐으며 방문요양 서비스의 규모는 2010년 1조 2천억 규모로 향후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 규모의 47.7%로 조사된 바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 창업이 늘고 20, 30대, 40대 창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의 그래프입니다. 실버 세대의 은퇴 이후 삶이 그만큼 길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회사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까지 적어도 65세까지 10년을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재취업도 어렵다 보니 생계형 창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험을 택한 젊은 세대의 창업 확산 속도가 50세 이상 창업자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창업을 해보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상당수 젊은이들이 창업보다는 다시 재취업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에 비해 5060 세대는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기보다 직접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실버 세대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부모 세대가 창업에 뛰어들었고 젊은 세대는 그만큼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어 자영업에 뛰어들기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최근 20년간 가장 큰 성장세,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고령 창업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력이 높은 일자리를 원하는 욜드, 경험 부족으로 실패한 젊은 창업자, 밀레니얼 세대와 욜드의 경륜을 더한 벤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밀레니얼의 디지털력, 사회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욜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 욜드벤처의 산실 에이징 2.0은 3만 개 기업의 고령산업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령산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욜드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욜드산업에 주목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버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트루링크 파이낸셜, 부착형 센서노인 생활케어 라이블리, 고령자 공유주택 플랫폼 실버네스트, 노년층 전용 전기자전거 스타트업 이벨로, 실리콘밸리는 이미 실버밸리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실버 산업이 클 수 있는 일본은 규모의 경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용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식품, 일용품, 혼자 사는 노인 양로의료, 간혹, 관광, 실버 서비스 은퇴 후 퇴직자를 위한 실버타운 부동산, 각종 보험 상품. 일본은 2000년 이후 2000여 개의 유품 정리사 자격증으로 일본에는 2017년 기준 17,000명의 유품 정리사가 있습니다. 외에 휴대용 배뇨감지기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뇨감지를 할 수 있으며 LG하우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포층을 강화, 보행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성 바닥재를 출시하였습니다. 간병 로봇 시장은 일본에 이미 2012년 1조엔, 2036년에는 10조엔을 현재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로봇 스타트업 토록입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기분 상태까지 파악하여 두려움, 우울함, 기쁨,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케어 로봇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어팜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케어팜은 치유농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농촌 체험을 통한 정사함양 및 휴양 등의 기능을 넘어 농장 및 농촌 경관을 활용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뜻합니다.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치매 환자나 정신장애인 등의 재활을 돕기 위해
농촌이 가진 치유 기능을 잘 살린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농부들이 케어팜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의 우리 농업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재정 문제와 장래성이 없다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장 경영의 다각화를 고민하면서 농사 가치인 치유의 기능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 농장을 시작했으며 텃밭 가꾸기를 비롯해 동물 돌보기, 정원 작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장 여건을 갖추고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를 위한 요리, 댄스, 치료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케어팜은 어찌 보면 우리 미래 농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자란 도시인 오덴세에는 덴마크 최대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선박을 만들기 위해 1919년 이곳에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2009년 오덴세 조선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도시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위기에 내몰렸지만 로봇으로 빠르게 눈을 돌린 것이 도시 경제 회복의 묘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오덴세 시장이었던 페타르 유엘 덴마크 시장은 이 이야기입니다. 최근 진행된 시의 급격한 산업지형 변화를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세 바이킹의 본고장이었던 오덴세를 헬스텍 기술 중심지로 이끈 곳, 도시 주력 산업이 몰락한 이후 맞닥뜨린 경제 위기를 빠르게 이겨낸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헬싱키는 사물 인터넷과 로봇,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홈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원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싱키시는 2015년부터 태블릿 PC를 이용한 원격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격 홈케어 서비스가 가진 경제성 덕분에 3년 만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일 간호사나 간병인이 가정방문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회당 45유로였지만 지금은 단 5유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횟수도 한 달에 30회에서 4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2000년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으로 원격 돌봄 서비스의 기틀을 처음 마련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용화되지 못한 채 시범 서비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치적인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인들의 나라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0%를 넘어 40%로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내의 주민들은 통신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디지털 건강기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건강 데이터는 스마트 시티 내 건강센터로 전송돼 24시간 관리되고 있습니다. 쇠락한 노인 주택단지가 실버산업 테스트베드로 실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개발, 실험하는 혁신 공간, 리빙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 사용자가 직접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며 전 세계가 이미 노령화되고 있는 적극적인 리빙랩의 유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고령 친화종합체육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훌륭한 리빙랩 체험관입니다. 리빙랩 플랫폼의 선두주자이며 포럼 등에서 자주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성남 고령 친화종합체육관 체험관 시니어 리빙랩을 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리빙랩은 한국의 대표적인 리빙랩 플랫폼 사례입니다. 며칠 전 진행되었던 열드 이노베이션 포럼의 포스터입니다. 치매 관련 정책 변화 및 산업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관리 비용은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약 2배 증가하였지만 2060년에는 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치매 정책 변화와 산업화를 위한 준비가 필연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 요일디락스 리빙랩, 즉 요일드를 공략하기 위한 요일디락스 리빙랩, 실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개발 실험하는 혁신 공간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 분당서울대학병원과 매우 가까이 있는 현재의 주택 전시관, 이곳이 요일디락스 리빙랩이 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케어푸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는 15년 전에 일본, 10년 전에 독일과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 언급한 대로 유례없는 속도로 인해 준비가 현재 미흡합니다. 한국의 케어푸드는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고령층의 음식 섭취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작 기능과 연화 기능이 그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보시면 저작 기능이 약화된, 연화 기능이 약화된 음식이 인후부를 지날 때 그런 여러 가지 저항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래계 신세계 푸드는 그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가장 간편식 형태의 이지 밸런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지 밸런스는 식도 근육이 약해진 고령자를 위한 연화식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B2B 납품 중이나 근시일 내에 B2C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버푸드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형 급식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진은 실버푸드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푸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대형 급식업체들이 앞다투어 이 시장에 뛰어들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의료기기 실용화 생태계는 각 지자체가 노령 친화 사업 플랫폼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 예시는 부산시를 중심한 시의 플랫폼을 위한 아젠다입니다.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청년과 장년 일자리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 청년, 장년 구별 없이 총량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년 폐지를 하였던 또한 동시에 2013년 정년 연장을 하였던 영국과 한국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년 연장을 하였지만 정년 폐지를 하였던 영국에 비해서 전체적인 경기 침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앱을 이용한 환자 진료 정보를 수집해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병원장님의 허락과 KT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던 만성 창상 관리를 위한 온드 매니저 알고리즘의 설계도입니다. 당시 아이폰이 처음에 나오기 이전에 이런 개념적인 설계도를 갖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욕창 환자가 옆에서 케어해주는 간병인 도움을 받아 병원까지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 여행입니다. 막상 병원에 오더라도 만성질환 환자들은 중증 환자를 봐야 수익이 발생하는 병원 환경에서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러한 원격 진료 기반의 앱을 바탕으로 저희가 4주간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과 노력,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 당시에 US 창상치료센터 가칭입니다. 평택, 동두천, 여주, 시흥, 용인, 남양주에 노인전문재활병원, 노인 전문병원으로부터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갖다가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6년 전에 MDCEO 초청 국산의료기기 디너 심포지엄에 발제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원격 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의견했습니다. 직역 직종을 넘어 병원장, 개원의 등 같은 의사끼리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돈, 자본, 대학병원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려는 오해도 있었고 나 또한 개원가로부터 사실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의지를 당시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신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원급 의료에 대한 상당히 많은 우려와 또 저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언택 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 시대에 이 1차 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물론 조금 이따 다른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간병인들이 간병인 자원이 없습니다. 요즘 골프장 가도 캐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인구가 노령화되지만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일본과 유럽 국가들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성장 잠재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격으로 대장주라고 불리는 텔라닥입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딱히 경쟁자도 없어 보입니다. 텔라닥일스는 미국 원격의료 선두주자입니다. 텔라닥은 의료보험사와 대규모 고용주와 의사를 쉽게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가 열려있을 그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또한 성형외과 의사이긴 하지만 이전에 하지재건을 같이 봤었습니다. 노인 연령대의 질환, 뼈, 관절, 최근 근육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골 대사와 관련해서 고령 환자의 뼈 수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뼈의 신진대사를 되돌릴 수 있는 바이오액티브, 바이오미메틱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생체 모방 바이오 소재인 휘트로카이트를 이용해서 실제 골에 존재하는 물질이긴 하지만 합성이 지금까지 방법이 없었던 이 휘트로카이트를 저희가 처음으로 골 형성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합성골을 저희 병원 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휘트로카이트 합성 기술을 현재 갖고 있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물론 요르드 산업은 아닙니다만 노령화에 맞추어서 병원도 그 사업 아이템이 결국 노령화, 고령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의 시니어를 위한 특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르드족을 겨냥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노인 상대 빈곤율이 국제 비교시 1위인 점은 향후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르드 세대를 겨냥한 이번 행사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저 또한 아직 비즈니스맨은 아니고 경제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가 황혼의 미학에서 오늘날 대중매체에서 벌어지는 토론을 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심리적 부담만 언급될 뿐 늙음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이 듦이라는 주제에 대해 긍정적 자세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요르드 세대의 빈티지, 건강함, 여유로움, 지혜로움을 경제적 국가적 성취로 연계시켜 나아가야 기업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찬재 안경재 부부가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인터넷 아트상인 23회 웨비 어워드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매력적이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니어 마케팅을 무엇이라고 하는 오늘에 대한 내용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시니어 마케팅입니다. 사실은 저는 마케팅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케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로부터 출발을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CS 고딘의 마케팅이다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모든 질문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개선을 이루기 위한 불편을, 즉 필요, 욕구, 꿈, 채우지 못하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저마다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세상에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고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접촉점들이 워낙 많은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채널로 인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세상에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받을 방식으로 물건을 설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즉 최소 유효 시장에 내재된 내러티브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니즈에 맞는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마케팅에 관한 내용으로 구전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이러한 구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구전 정말로 강력한 무기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정성껏 고객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가고 마케팅만 결국 남습니다. 남들과 다른 마케팅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특정 고객에게 그들이 필요한지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제품만의 존재 방식과 지킬 약속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즉, 마케팅이란 고객이 바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정 고객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가고 마케팅만 남습니다. 남들과 다른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종교와 같은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불합리한 면도기 시장에 Y진리는 품질 좋은 면도기를 적정 가격에 배송하여 성공한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시니어는 현재의 건강 상태, 현금 보유, 생에 남아있는 수명의 시간 등등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는 남은 시간에 대한 욕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젊으면 남겨진 시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남은 시간에 대하여 바라보는 욕구, 이것을 명확히 보는 것이 시니어 마케팅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미 수평적 커뮤니티 시대로 수직적 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독창성, 진실성, 과학에 기반한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진정성, 신뢰, 시간, 꾸준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 조찬 포럼, 지금 방송을 갖다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지만, 이 조찬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찬영이었습니다.